B 그리고 나서 이제 n, p다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이항 분포고 독립시행 정리는 NCR 그다음에 이제 P에 자 R 제곱 곱하기 Q에 M마 R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독립시행 정리고 정규 분포는 이제 N M, 시그마 제곱이다라고 되어 있는 요만큼이 이제 정규 분포야. 이 얘기를 왜 쌤이 먼저 하냐면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이 세 가지 흐름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요 이항 분포라는 이 단원 있잖아. 이 이항 분포라는 단원은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편하게 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쉽게 구하는 데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평균이라고 불리워지는 자, 우리가 이제 EX다라고 이거 이제 평균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얘를 쉽게 구하는데 목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저기 나와 있는 N과 P를 곱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분산은 뭐라고 쓰냐면 VX라고 쓰게 되는데 이 그러니까 분산도 우리가 N 곱하기 P 곱하기 1마 P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이렇게 분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 편차도 우리가 이제 시그마 x라고 불리워지는 얘는 자, 우리가 이제 앞에 구해 놓은 분산에다가 뭐만 씌우면 루트만 씌우면 자, 이렇게 되어지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의 목적은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아주 쉽게 구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게 목적이야. 이게 이항 분포의 목적이야. 그러면 선생님 독립시행의 목적은 뭔가요? 이 독립시행은 이항 분포와 약간 목적이 다릅니다. 얘는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얘는 자 PX는 뭐 2 요런 것들이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개개의 확률을 구할 때 그때 쓰는 게 독립시행 정리가 되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2일 때 확률은 얼마니? 자, 이런 거를 구할 때는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개개의 확률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확률 딱 끊어진 확률 그러니까 뭐 px는 2의 확률 변수가 뭐 3일 때의 확률 이때는 얼마니? 요런 거를 구할 때는 독립시행 정리로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정규 분포는 어쩔 때 써먹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정규 분포는 이것도 똑같이 확률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때는 어떤 확률을 구할 때 쓰는 거냐면 Px가 1부터 2까지처럼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영역에 해당되어지는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1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기까지 해당되어지는 모든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할 때 그때는 이렇게 정규 분포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흐름의 가운데에 있는 게 누가 되니? 이항 분포라는 놈이 가운데에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이항 분포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이항 분포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굳이 따지면 이제 요 이항 분포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여기가 이산 확률 분포가 되어지는 거고 여기가 이산 확률 분포가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정규 분포가 연속 확률 분포가 되어지면서 결국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이항 분포가 이산 확률 분포적 성격과 연속 확률 분포적 성격의 가운데쯤 존재하고 있는 자 이런 느낌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 자, 더군다나 이항 분포에 NP라고 되어 있는 이 N과 P는 독립시행 정리의 N과 P와 동일한 겁니다. 똑같은 놈이라고. 그 다음에 이 NP를 이용해서 이렇게 평균을 만들지 않니? 이 평균이 지금 여기 정규 분포상의 이 평균하고 똑같은 거라고. 마찬가지죠. 시그마의 제곱 이 분산이 자 이렇게 이항 분포를 만든 분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 이항 분포를 알고 있으면 독립시행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이항 분포의 목적과 독립시행 정리의 목적과 정규 분포의 목적이 무엇을 구하냐라는 이러한 미묘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때도 어떻게 물어보냐면 평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항 분포를 구하면 되는 거고 개별적인 어느 하나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구하세요. P2 값을 구하세요. 뭐 이 Px는 2 값을 구하세요. 이런 게 나오면 독립시행 정리로 구하시면 되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시면 연속 확률 분포,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문제의 답을 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확률 분포 단원에서 가장 엑기스 같은 얘기가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요만큼이 엑기스가 되어집니다.
전반부에 수업을 한번 한 사람들은 사실은 요 내용을 들으면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어야 돼. 뭔가 터득하는 거, 깨우쳐지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문제를 풀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딱 깨우치고 있으면서 뭔가 느낌이 팍 오셔야 되겠지.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은 사실은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한번 들은 사람들은 요 지금 쌤이 정리해준 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을 짤막하게 쌤이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연속 확률 분포까지 쭉 한번 내리고, 오늘은 이제 교과서 나가 있는 학습지 문제들을 쭉 풀어가면서 쌤이 설명을 쭉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시면서 정리를 다 해놓도록 하자. 자, 일단 이제 확률의 분포 단원, 그 다음에 확률의 분포의 추정 단원, 그리고 이제 앞에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확률이란 단원 있죠. 조건부 확률도 배웠고, 그 앞에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이런 것도 배웠고, 여러 가지를 배웠지 않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원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연결되면서 이 두 단원이 이제 확률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률을 분포시켰을 때, 이 확률을 분포시켰을 때 이산 확률 분포로 분포시키는 것과 연속 확률 분포로 이렇게 분포시키는 차이점은, 자, 다 알고들 있죠? 확률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x 여기 유한계였을 때, 여기는 유한계. 그래서 확률 변수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확률 변수 자체가 무한계가 되어지면, 확률 변수가 무한계가 되어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를 쫓아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 변수가 유한계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런 느낌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표라는 표를 딱 그려가지고, 자, 위쪽에 확률 변수 x가 들어가고, 그때 그 확률 변수에 해당되어지는 확률값을 여기다 써볼 거야. 확률 변수가 1도 있을 수 있고, 확률 변수가 2도 있을 수 있고, 확률 변수가 점점점 한 5가지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되어지면, 이처럼 어떤 특정한 확률 변수가 이렇게 1, 2, 5까지 해서 딱 셀 수 있는 이런 유한계일 때는 이런 이산 확률 분포표라는 이러한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무엇을 작성해서 푸는 겁니까?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이런 느낌이고, 자, 이때 여기에는 이제 확률 변수 1이었을 때, 자, 여기에 들어갈 확률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확률 변수 5개 밑에다가 전부 다 뭐를 쓰겠니? 이렇게 확률들을 다 써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확률들을 다 더하시게 되면 당연히 확률의 총합은 언제나 항상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1이 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확률 분포표가 하나 완성이 되고, 이 개개의 자리를 여기를 갖다가 이제 채우는 거, 이거는 이미 우리가 이제 앞단원에서 배워온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만약에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 봐. 자, 5개의 동전을 던져서 되겠죠? 5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한번 쌤이 정해봤다고 쳐봐.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니? 5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는, 앞면이 0개 나오는 거, 1개 나오는 거, 2개 나오는 거, 최대 많이 나오면 5개가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러니까 동전에 던져서 앞면에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확률 변수 x에다가는 당연히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다가는 뭐를 쓰셔야 되겠니? 확률을 쓰셔야 되겠지. 그럼 이 자리를 채운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 자리를 채운다라는 게 px는 0일 때를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px는 0, x가 0일 때 확률을 채워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문제 자체는, 자, 5개의 동전을 반복해서 던지는 독립시행에 대한 얘기고, px 개별적인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저건 저런 느낌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5개 중에 5번을 던졌는데 0번이 나와야 된다. 뭐가? 앞면이. 그래서 얘가 2분의 1의 0제곱, 나머지 2분의 1의 5제곱으로 뒷면이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요 확률의 값을 계산한 이 값이 어디에 들어가니? 첫 번째 저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당연히 뭐가 되겠니? 2분의 1의 5제곱 32분의 1이다 라고 들어가시면서 첫 번째 확률 값은 3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들어갈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px는 1이다 라고 해가지고 5c1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4제곱이 되어지니까 자 얘는 32분의 5다 라고 해서 두 번째 확률 이 자리가 이렇게 32분의 5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점점점에서 다 채우고 더면 뭐 px는 5 다섯 번째 거를 딱 채워야 될 거 아니니? 이렇게 채우면 당연히 얘가 5c5 2분의 1의 5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0제곱이 되어지니까 또 32분의 1이 되는 거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32분의 1이다 이런 얘기고 실질적으로 내가 밑에 들어갈 확률의 값들을 제대로 구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확률 값을 다 더했을 때 그때 이게 1이 나오면 제대로 구한 거고 저기를 더해서 1이 안 나왔다 그러면 제대로 구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률 분포표를 완성을 시켰을 때 이렇게 분포시키는 것 즉 확률 변수와 확률의 관계를 개개의 하나마다 땅땅땅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써 내려가는 거 이걸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이산 확률 분포를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 건가요? 라고 했었을 때 이 이산 확률 분포를 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뭘 물어보고 싶냐면 첫 번째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이 얼마인지 요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첫 번째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자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타일은 뭘 물어보냐면 두 번째 스타일은 저 확률 분포표를 보고 저 확률 분포표를 쳐다보고 뭐를 구할 수 있는 능력?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거를 보고 내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얘들을 구하는 연습을 해 나가셔야 되겠죠. 그럼 저걸 보고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확률 분포표를 보고 평균은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확률 보이죠? 확률 변수 곱하기 그때의 확률 더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그때의 확률. 자, 그래서 확률 변수 곱하기 그때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선생님이 이렇게 EX라고 쓰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누구에 대한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다 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겁니다. 되겠죠? 자 이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분산을 구하는 방법인데 자 여기까지 오는데 이해하는데 힘든 건 하나도 없었잖아. 그지? 그럼 분산을 구하는 요만큼만 머릿속에다가 조금 애우자. 어떻게 애우냐? 얘는 EX의 제곱에서 EX의 전체 제곱을 빼면 얘가 분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니네가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느낌을 좀 빨리 강조해서 받을 수 있어야 되냐면 선생님 그러니까 분산이요 이런 거라는 건 알겠는데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얘가 의미하는 건 말 그대로 X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럼 X의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했었을 때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자, 이 표를 갖다가 당연히 X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X의 제곱으로 바꾸시면 자 확률 변수 X가 제곱이 됐으니 그대로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을 제곱하면 그대로 1이 되겠죠. 그 다음 2를 제곱하면 4가 되겠죠. 3을 제곱하면 9가 되어지겠죠. 4를 제곱하면 16이 되어지겠죠. 5를 제곱하면 25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확률 변수를 제곱해서 씁니다. 어차피 확률 변수가 제곱이 돼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합이라고 쓰시면 여기는 항상 1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확률 변수가 제곱이 되어졌다고 해서 뭐까지 확률까지 뻥튀기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때 밑에 뻥튀기 이 확률은 그대로 기존에 있던 비율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비율을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렇게 기존에 있던 비율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이때 우리가 EX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이 표를 보고 자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을 다 곱해서 이렇게 더해 주시면 얘가 뭐가 되겠다는 얘기니? EX의 제곱이 되어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분산이라는 것은 EX의 제곱에서 아까 구해놓은 평균의 전체 제곱을 하시면 분산이 나오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표준편차 시그마 X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분산에다가 이렇게 루트만 씌우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말이지. 지금 이 문제 자체를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이런 느낌이 딱 드셔야 돼.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 아니 선생님 있잖아요. 5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갖다가 확률 변수 x로 놓는다는 이 느낌은요. 이항분포 5개를 던져서, 자, 동전 하나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항분포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또는 요 느낌을 보고 선생님 있잖아요. 저거는 px 독립시행 5개 중에 r개 2분의 1의 r제곱 2분의 1의 5마 r제곱이 되어지잖아요. 라고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위에 써놓은 이거를 이용해서는 이 자리들을 채우는데 써먹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렇다면 말이지. 자, 내가 요거를 딱 잡았다고 하면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굳이 이렇게 전부 다 곱해서 더할 필요 없겠지. 그냥 이것만 딱 보고 나서 아까 뭐라고 했니? 평균은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5가 되고요. 분산은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5 곱하기 다시 2분의 1이니까 4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 시그마 x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4분의 5가 되어지니까요. 2분의 루트 5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항분포라는 놈을 딱 알고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뭐를 구할 수 있는 느낌이 되어지니?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는 느낌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야. 자, 무슨 얘기지? 충분히 여기까지 쭉 쫓아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산확률 분포라는 얘기 자체에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능력까지 니네가 생긴 거고, 그 상태에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이제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을 담아 놓으시면 되냐면, 자, 이 확률 변수 자체가 이제 변할 수가 있어. 이 확률 변수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확률 변수가 x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 확률 변수 자체가 다르게 변했을 때 그때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이제 되어지는데, 자, 그 부분은 자, 요렇게 해서 머릿속에 좀 담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만약에 평균을 구할 건데 확률 변수가 예를 들어 EX 플러스 1이라고 칩시다. EX 플러스 1이라고 너무 그냥 그거니까 자, 원래부터 그냥 일반형적으로 AX 플러스 B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거 대 자,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 A, EX 플러스 B가 되어집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고, V, AX 플러스 B는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게 되면 A제곱 VX라고 구하시면 되고, 자,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어떻게 구하니? 라고 물어보면 절대값 A에 시그마 X라고 구하면 됩니다. 라는 요 정도에 대한 내용물만 일단 1차적으로 머릿속에 한 번 더 기억해 주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산확률 분포에 대한 모든 얘기들은 사실은 아주 가볍게 답이 나오시고 자, 쉽게 문제가 풀어지는 느낌으로 가실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저기 이 지금 내용물들 있지 않니? 이 내용물들이 니네한테 지금 기존에 들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느껴질 거고 아마 지금 새로 들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을 거야. 그럼 이제 문제상에서 선생님이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릴게요. 어떤 포인트를 짚어드리냐? 그럼 선생님 이거에서 내가 꼭 머릿속에 담아놔야 될 게 뭐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자, 이 분산에 대한 내용물 있죠. 이 분산을 구하는 이 방법 외워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뭐를 외우셔야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되어 있는 확률 변수가 변형이 되어졌을 때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만들어내는 요것도 머릿속에 당연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독립시행 정리와 이항분포와 그 다음에 정규분포의 관계성이 저런 거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느낌으로 자, 문제들이 쭉쭉 이제 정리가 되시면서 자, 얽혀지면 되는데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막 많이 어려운 건 아니야. 그죠?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저런 거 과정들이 딱 있다라는 걸 좀 머릿속에다가 다 저장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물들. 자,
앞에 들었던 사람들은 좀 지루했을 것 같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오늘 새로 듣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자, 이해가 되셨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는지 자, 한번 딱 올려 보십니다. 자, 이 얘기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는지 한번 쭉 올려봐.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서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볼게. 잘 봐. 그러면 이산 확률 분포가 별 볼 일 없었잖아, 그지? 아니 선생님,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는 뭔가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연속 확률 분포는 뭔가요?에 대한 얘기. 이미 이제 앞에 수업 들은 사람은 여기까지가 다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자, 그럼 한번 더 얘기를 또 해볼게.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건 뭐냐면,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것은 확률 변수 자체가 유한계가 아니고 무한계란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서는 이산 확률에서는 야 px 0 얼마야, 그 다음에 px 1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자. 이렇게 물어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x2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건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는 거냐면 야 px 0 얼마야 라고 물어봤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에 뭐 물어보냐면 px 0.00000000001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px 0.000000002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확률 변수 자체가 무수히 많은 케이스들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거 하나씩 이 개개의 하나의 값을 갖다가 확률이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산 확률 분포처럼 어느 특정한 하나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어떤 구간에 대한 확률을 물어봅니다. 야, A부터 B까지에 해당되어지는 요만큼의 확률은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확률 변수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 내용물을 갖다가 이렇게 확률 변수 x에다가 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0. 얼마,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느낌이잖아. 그러면 아까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분포표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는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저런 확률 분포표를 사용할 수 없대. 아니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분포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확률 분포도를 사용하는 거야. 확률 분포도를 사용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자, 어떠한 확률 자체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되겠죠? 확률 변수가 0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여기 5까지가 있었는데 확률 분포가 요렇게 이런 그림으로 딱 채워져 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확률을 나타내는 y는 fx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자, 이 확률을 나타내는 이 관계식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 확률 밀도 함수.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어떤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다가 확률 변수를 집어넣으면 그때의 확률이 나오는 그런 기계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고. 당연히 이산 확률 분포에서도 그런 기계가 있었겠지. 자, 어떤 기계? 이런 기계 있잖아. 이런 기계. 지금 여기 지금 이런 기계에 딱 넣으면 확률이 나온 이런 기계가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 여기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 저렇게 이제 연속이 되어지면 질량보다 큰 밀도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런 뜻이야. 봐봐. 요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이 함수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기계의 x값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x값에다가 x를 집어넣게 되면 그때 땅땅땅땅땅 나오는 요 y값 보이지? 이 y값이 이 x에 대한 확률이란 뜻이야.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다음 여기를 땅땅땅땅땅 집어넣게 되면 그때의 확률이 여기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확률이 만들어질 거란 얘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요 밑에 있는 X축, 요렇게 되어 있는 X축에, 여기 X축에다가 무수히 많은 점들이 막 찍히겠지.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힐 거 아니야. 이 무수히 많은 점들 하나하나가 뭐냐면 확률 변수고, 이게 확률 변수란 뜻이야. 무수히 많지? 그리고 그 확률 변수를 집어넣어서 얻어지는 이 Y값, 이 길이가 뭐냐면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이야. 이해되니? 이게 확률이라고. 그런데 생각을 해봐. 확률 변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거기를 계속 이렇게 확률로 채워나가면 결국은 아무 빈틈이 하나도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다 채워지겠지. 이렇게 다 채워질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다 채워지겠죠.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의 총합이 1이었잖아. 이거하고 이것들을 다 더하면 1 나왔었잖아.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당연히 이 확률 밀도 함수와 X축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 이 넓이를 다 더하면 그 넓이가 합이 항상 얼마가 돼야 되겠니? 1이 된다라는 이러한 느낌으로 연속 확률 분포가 정리가 되어져. 자, 그러다 보니 상식적으로 확률이라는 것은 항상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적거나 같은 거잖니. 그지?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적거나 같은 거야.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나올 수는 없어. -5 이런 거 나올 수 없잖아. 확률이 마이너스가 어딨니?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확률 밀도 함수야 라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놨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식으로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렸다고 하면 이거는 그림이 잘못된 거야. 이런 그림은 생길 수가 없어. 왜냐면 무수히 많은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이 지금 뭐가 나왔니? 마이너스가 나왔죠. 확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다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어디 위에서만? X축 위에서만 놀고 있어야 돼. X축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면 그건 잘못 그려진 거야. 그리고 확률의 총합은 항상 이 넓이가 1이다라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 자, 그래서 너희한테 이제 뭘 물어볼 거냐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니? 자, 뭐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0이고 5였다고 친다고 하면 뭐 요 정도의 뭐 1이 있을 거고 뭐 요 정도의 2가 있었다고 치자.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있잖아. P 1부터 시작해서 2까지의 확률값은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니네는 망설임 없이 어떻게 대답하시면 되냐면 요 1부터 시작해서 2까지에 해당되어지는 요만큼의 넓이만 구해서 뭐 해주시면 됩니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저따구로 생긴 넓이, 그 넓이의 총합이 확률이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나는 저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연속 확률 분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선생님 그러면요, 아까 이산 확률 분포에서도 우리가 평균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평균을 구할 수 있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이러한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선생님 평균을 구할 수 있나요? 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디서 찾으셔야 되냐면 여기서 찾으셔야 돼. 우리 이산 확률 분포의 평균 어떻게 구했지? 봐봐.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을 해서 다 더한 거잖니.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야. 여기에 무수히 많이 찍힌 확률 변수 x에다가 그때의 확률은 그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 fx가 되어지겠죠. 됐니? 이게 확률 변수고 이게 확률 변수고 이게 확률 변수고 그때의 이게 확률이잖니. 그거를 갖다가 확률 변수의 구간 0부터 5까지에서 적분을 치게 되면 이게 평균이 되어지는 거야. 근데 아직 니네가 수투의 적분을 배우기 전 상태에서 이 단원을 들어왔기 때문에 인테그랄, 적분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없죠. 없다 보니 요 부분은 선생님이 지금 오늘 설명하는 그렇겠구나 라는 정도만 봐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VX는 뭐냐면 VX는 아까도 배우셨지만 VX는 X의 제곱의 평균에서 X의 전체 평균을 제곱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잖아.
그러면 저 느낌을 연속 확률에서 받으시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0부터 5까지 확률 변수 x의 제곱 그때의 확률 뻥튀기 안 된다 그랬지? 이렇게 되어지면 얘가 뭘 의미합니까? 요만큼이 2x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고 마이너스 0부터 5까지 x, fx, dx 요거를 전체 제곱한 거 이게 2x의 제곱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표준 편차는 항상 그렇듯이 루트만 씌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연속 확률에서도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는 논리가 되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산과 연속의 차이점을 좀 느끼란 얘기지. 이산과 연속의 차이점을 좀 느끼란 얘기야. 자, 그러면 말이야. 이제 우리가 연속 확률, 이산 확률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겼잖아. 그러면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볼 거야. 어떻게 더 들어가 볼 거냐면 잘 듣습니다. 자, 이제 연속 확률 분포가 이제 뭐다? 이산 확률과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 과정에서 배우게 되어지는 연속 확률 분포의 종류를 한번 볼게. 그래서 우리는 이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그 많은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우리는 정규 분포를 따로 하나 배워. 선생님, 정규 분포가 뭔가요? 정규 분포가 뭔가요? 정규 분포는 확률을 분포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운데를 평균, 그 집단의 평균을 기준으로 배열하는 방법. 이게 뭐냐면 정규 분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의 모양은 내 마음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항상 종 모양으로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 모양으로 딱 그으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이게 딱 x축에 다 하면 안 돼. 자, 다 하면 안 되고 점근선처럼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해당되어지는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 이 넓이의 총합은 항상 1이 되어지는 거므로 평균을 중심으로 오른쪽 부분의 넓이만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0.5가 되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고, 이거는 자, 이름이 있어. 이름이 뭐냐면 n 그다음에 m 그다음에 자 시그마의 제곱. 이게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이란 뜻이야. 시그마가 표준 편차니까 제곱을 했으니까 분산이란 뜻이라고. 그래서 정규 분포는 항상 이렇게 나타내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정규 분포가 20,2의 제곱이라면 얘는 어떤 뜻이냐면,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확률 변수 x축에다가 이렇게 종을 하나 딱 그리고 종의 한 가운데가 20이 찍혀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근데 나는 이런 문제 대할 때마다 정말 고민인 게 뭐냐면, 아니 사실은 이게 지금 이게 표준 편차잖아. 표준 편차인데 선생님, 표준 편차가 무슨 뜻인가요? 표준 편차가 무슨 뜻인가요? 아니 그러면 나는 정말 궁금한 게, 자, 정규 분포가 좋아요. 20,2의 제곱이 있고요. 만약에 또 다른 정규 분포 20, 만약에 4의 제곱이 있으면요. 그럼 20,2의 제곱을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20,4의 제곱은 쌤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라는 느낌이 되어지겠죠. 이해되니? 그지? 그래서 쌤이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그려드려 볼게. 20,2의 제곱에서 2가 의미하는 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자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라고. 되겠습니까? 야, 그런데 얘는 4가 되어졌으니까 저 길이가 더 길어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타내면 자, 더 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고, 대신 제가 이런 식으로, 자, 평균은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니? 여기는 똑같이 20을 찍고 나서 길게, 대신 더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요 하얀색 길이, 하얀색 끈의 길이와 이 노란색 끈의 길이는 똑같은 거야. 길이가 똑같다고. 그러니 하얀색이 짧게 잡고 휙 하고 올라왔다면 노란색은 길게 잡은 대신에 밑으로 쭉 가라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위로 쭉 올라와 있는 이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짧으니까 편차가 작은 거야. 편차가 작다.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여기까지니까 편차가 크다. 자, 그럼 니네 여기서 또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봐봐. 저 편차와 크다와 작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쌤이 이제 요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 자, 집단 A 집단이 있습니다. A 집단은 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지금 자, 이렇게 M, 평균 M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 B 집, 이게 하얀색이 A 집단이야. B 집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B 집단입니다.
됐니? 자, 그럼 니네 한번 답을 한번 올려봐. A 집단과 B 집단 중, 자, 분포가 고른 것은 어떤 겁니까? 자, A 집단과 B 집단 중 분포가 고른 것은 A 집단이 분포가 고르니 B 집단이 분포가 고르니. 자, 답을 한번 써 올려봐. 네, 그렇죠. 공부를 한 사람들은 전부 다 B라는 걸 다 아시는군요. 그지? 이 분포가 고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편차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편차가 작다. 편차가 작아야 분포가 고른 거죠. 그래서 이 편차가 작은 놈, 얘가 분포가 고른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물론 둘 다 가운데 라인이 똑같으니까 A 집단, B 집단 평균은 똑같죠. 만약에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 그러면 노란색 평균이 오른쪽, 하얀색 평균보다 더 크겠죠. 평균이 더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이런 느낌이시라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와지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분포라는 단원에 들어가면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분포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지 알았고, 거기서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았어. 그런데 연속 확률은 종류가 있더라고. 이렇게 정규 분포라는 종류가 있더라고. 정규 분포라는 종류가 있어. 아니, 좋아요, 선생님.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정규 분포라는 종류 중에서 결국은 내가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정규 분포상에, 자, 요만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당되어지는 이 구간 안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정규 분포에 해당되어지는 이만큼의 확률을 구한다고 하면, 이제 연속 확률 분포는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다라는 이러한 넓이를 구하셔야 되잖아. 이렇게. 그죠?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라는 이러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여전히 우리는 이 인테그랄을 배운 적도 없고 설령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적분을 쳐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는 니네한테 저거를 적분을 쳐서 넓이를 구해서 저만큼을 구하는 걸 원하지 않아. 아니 쌤, 그럼 저 넓이는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 정규 분포의 넓이는 안 구하나요? 확률은 안 구하나요? 아니 구해. 그럼 어떻게 구하나요? 봐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정규 분포가 하나 있고, 자, 이 정규 분포의 가운데가, 자, m이라고 되어 있고,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알파부터 시작해서 베타까지 요만큼에 해당되어지는 요만큼의 넓이, 이 확률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런데 이 정규 분포가 자, 가운데 m이고, 자, 표준 편차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간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만큼을 구해야 되는데, 원래 오리지널 풀이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확률 밀도 함수가 fx였을 때 fx dx를 갖다가 적분 치시면 되는 이러한 형태로 구하시게 되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뭐가 되겠습니까? 확률 값이 된다는 건 이제 알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데, 아니 선생님 그럼 어떻게 쓰는데요? 그래서 니네한테 이런 확률을 치지 말라고 표를 하나 만들어놨어. 개개의 확률 값을 적분친 값을 표로 다 만들어놨다고. 아니 쌤, 그런데 구간이 다 다르고 평균도 다 다를 건데 그때마다 표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표가 한 3천만 개 돼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표를 스탠다드,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서 표를 만들었어. 그러려면 이 분포도 자체가, 그지? 여러 종류의 평균이 막 찍혀있는 이 분포도 자체가 어느 특정한 하나의 기준으로 딱 들어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규 분포라고 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요렇게 돼 있는 이 가운데에 있는 걸 평균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0을 중심으로 나타낸 거. 그리고 얘가 0, 표준 편차가 1이 되어지는,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자, 요런 모양으로 바꾸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저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탠다드 정규 분포.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 이해되니? 자,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인지는 이제 표로 다 만들어 놨어. 표로. 그래서 나는 표만 읽으면 돼.
그럼 문제가 발생하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 아니 선생님, 그러면 정규 분포상에서 알파는 이쪽으로 넘어오면 얼마라고 써야 되나요? 라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 정규 분포상의 확률 변수 알파를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로 바꾸는, 이렇게 바꿔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한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라고 하고, 이 표준화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돼. 어떻게 되냐? 자, 표준 편차 시그마 분의 되겠죠? 자, 별량 확률 변수 알파 마이너스 그때의 평균 m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이 자리에 쑥 들어가는 값이 되어지는 거고, 마찬가지 베타도 그대로 바꿔오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그마 분의 베타 마이너스 m이다 라고 딱 쓰시면 이렇게 바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표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얘기를 읽어주시면 그게 이 문제의 답이고, 실질적으로 이 단원의 끝처리는 저런 느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굉장히 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거 이해하겠죠? 그래서 저런 느낌으로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야. 그래서 한번 쳐다보시면서 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자,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들어가서 가볼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물들이 이해가 되셨는지 자, 한번 쫙 올려봅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우리가 풀어 나가잖니? 사실은 이제 페이지에 있는 이 너네 받아놓은 그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을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어렵지는 않을 건데, 자, 오늘은 기존에 자, 이미 이제 프린트물을 먼저 받아간 사람들이 있고 먼저 풀어본 사람이 있으니까, 자, 거기에 질문을 해야 될 번호들을 자, 한번 올려봅니다. 자, 한 처음에 5개씩 끊어볼 테니까, 자, 5개가 채워질 만큼 번호를 자, 올려봐. 자, 139번 올라왔고, 자, 더 올려봅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부터 볼게. 11번. 자, 다시 자, 봐라. 한 개의 동전을, 자,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다음 규칙에 따라 얻은 점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지죠. 4번 던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쌤이 이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 지금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할 거야. 동전 던지기 할 거야. 되겠니? 동전 던지기를 반복해서 던질 거야. 반복해서 던질 거야. 그런데 내가 아무리 동전을 반복해서 던져도 매번 던질 때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은 항상 2분의 1로 똑같아. 맞아 안 맞아? 내가 동전을 던질 거야. 반복해서 던질 거야. 그런데 반복해서 던져봐도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항상 2분의 1이야.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반복해서 던지는데 항상 변하지 않은 확률을 유지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시행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러한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할 때는 독립시행의 정리를 쓰시면 돼. 그래서 NCR P의 R제곱
Q의 N마 R제곱이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일단 끝. 그러면 선생님, 자, 어떻게 되는가 잘 보자.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몇 번 던질 거냐면, 4번 던질 거래. 4번을 던질 거야. 자, 4번을 던질 건데, 자, XPX가 이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4번을 던질 때마다 뭐를 구하고 싶냐면, 자, 이 한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다음 규칙에 따라 얻은 점수의 이 얻은 점수를 갖다가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자, 그런데 어떻게 얻냐면 앞면이 나온 후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온 후 뒷면이 나오면 1점을 얻고, 앞면이 나온 후 뒷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온 후 앞면이 나오면 2점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던졌는데 만약에 앞면 이렇게 나오잖아.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앞면이 나오거나 앞면이 나온 후 또 앞면이 나오면은 이때는 1점이야. 이때는 1점 되겠습니까? 1점. 그 다음에 또 앞면 나오시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앞면 나오고 또 앞면 나왔으니까 1점. 자, 또 앞면 나왔으니까 1점. 이렇게 되어지겠네. 맞아 안 맞아?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동전을 휙 하고 4번을 던질 건데 처음에 동전 던져가지고 자, 앞면이 나왔어. 근데 두 번째 또 앞면이 나왔어? 그럼 1점 얻는 거야. 1점.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동전 던졌는데 또 앞면이 나왔어. 그럼 또 1점. 그러니까 1점. 이렇게 해서 총 몇 점을 얻을 수 있어? 3점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앞면이 나온 다음에 뒷면이 나오고 다시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면 그럼 몇 점 얻을 수 있나 볼까? 앞면 다음에 뒷면 나오면 2점 얻을 수 있죠. 뒷면 다음에 앞면 나와도 2점 얻을 수 있죠. 앞면 다음에 뒷면 나와도 2점 얻을 수 있죠. 우와, 이렇게 되어지면 총 얻는 점수가 몇 점이 되어집니까? 이렇게 6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네요. 되겠습니까? 그지? 자, 그래서 결국은 가장 적은 점수가 나오는 것은 3점을 얻는 점수가 되어질 거고 3점. 가장 많은 점수가 나오는 것은 6점이 얻어지는 점수가 되어질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합 여기가 1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3점은 어떻게 얻어야 되니? 내가 4번을 던졌는데 4번 모두 앞면이 나오거나 4번 모두 뒷면이 나올 때가 되어지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내가 4개를 던졌는데 4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4제곱, 2분의 1의 0제곱이 되어지니까 자, 그렇게 될 확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6분의 1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두 앞면이 나와도 되고 모두 뒷면이 나와도 되니까 여기에 3점이 될 확률은 16분의 2가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6점을 얻을 확률은 뭐냐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뒷면, 앞면, 그 다음에 뒷면, 앞면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얼마가 되냐면 처음에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얘도 16분의 1 얘도 16분의 1 그러니까 이 6점이 나올 확률도 16분의 2가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끼워 넣기 해볼까? 4점이 나올 수도 있죠. 4점. 야, 있잖아. 4점은 어떻게 나오는 거래? 4점은 봐봐. 4점은 지금 내가 앞면 이렇게 나오면 1점이었잖아. 1점. 그 다음에 여기가 뒷면이 나오면 몇 점이 되어지니? 2점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앞면이 나오게 되면 몇 점이 되겠습니까? 1점이 되어지실 거야. 그래서 몇 점이 만들어지는 거니? 4점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 4번 중에 되겠습니까? 4번 중에 앞면이 3번 나오고 뒷면이 1번 나오거나 또는 4번 중에 뒷면이 3번 나오고 앞면이 1번 나오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16분의 4 더하기 16분의 4가 되어지니까 16분의 8이 되어지겠죠. 아, 그렇구나. 여기는 16분의 8이 들어가나 봐.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5점 한번 가보자. 5점. 자, 그럼 5점은 어떻게 해서 5점이 되어질까? 자, 5점 한번 만들어 보자. 5점은 자, 쌤이 이제 앞면, 뒷면,
앞면 이렇게 하게 되면 뭐야? 2점 2점 그리고 다시 앞면 이렇게 가면 뭐가 됩니까? 1점이 되어가지고 자 결국은 자 요렇게 되어지면 몇 점이 되어지니?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5점이 만들어지죠. 5점 되겠습니까? 얘가 5점이 되어진다. 그래서 5점에 해당되어지는 것도 지금 뒷면이 아이고 자 저기 이제 4점하고 5점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네. 그지? 저거 좀 써야 되겠다. 그죠? 자, 5점하고 4점을 선생님이 좀 쓸게. 자, 앞, 뒤, 앞. 이게 잘못 썼다, 선생님이. 그죠? 4점 잘못 썼죠, 4점. 이게 지금 5점짜리네, 이게 5점. 16분의 8이 5점이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잘못 썼잖아요, 여기. 여기 앞 1점이고, 앞, 뒤 2점이고, 뒤, 앞 2점이 돼서 5점이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여기를 써야 될 걸 잘못 썼네, 선생님이. 자, 4점짜리만 선생님이 다 있을게, 4점짜리. 자, 4점짜리는 앞면, 그 다음에 앞면, 최일 뒤에 뒷면. 맞아, 안 맞아? 1점, 1점, 2점. 되겠습니까? 또는 뒷면, 앞면, 가운데에 있으면 안 돼. 또는,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앞면, 뒷면. 또는 뒤, 앞.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건 16분의 4가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내가 제대로 구한 거 있죠. 제대로 구한 거. 자, 제대로 구한 거는 제대로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는 자, 요 네 개를 이렇게 더해 보시면 그 합이 1이 나왔으면 제대로 구한 거고 저게 만약에 1이 안 되거나 1이 넘어가거나 부족하거나 하고 하면 잘못 구한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률을 딱 채워 놓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 11번에 답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자 얘기를 하시는 게 이 문제인데 11번 문제가 이런 확률을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수선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확률 변수를 골라내는 이 부분에서 잘 우리가 얘기를 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확률은 제대로 구했냐 안 구했냐라는 얘기 자체는 자 저런 느낌으로 자 받아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잘 보시고 자 문제가 어떤 느낌인지 자 정리가 되셨으면 자 정리가 됐으면 이제 올려 보십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9번 형태가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 중에 작지 않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얘도 이제 확률 분포표를 만들게 되면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작지 않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작지 않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크거나 같다. 얘가 이제 확률 변수 x가 되어지겠죠. 뭐 주사위 두 개를 던져가지고 당연히 1, 두 개가 1 나오면 당연히 확률 변수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2가 나오면 누가 되겠습니까? 그지? 2가 되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1하고 6이 나오면 누가 되겠습니까? 6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저기 안에 채워주는 숫자는 확률 변수로 채워주는 숫자는 자 1, 2, 3, 4, 5, 6 자 이거 말고 다른 숫자가 채워질 수는 없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때 얘가 1이 나왔다는 것은 주사위 두 개가 모두 1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는 36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2가 되어졌다는 건 1,2가 나오거나 또는 2,2가 나오거나 또는 2,1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36분의 3이 되셔야 되고 3이 나왔다는 얘기는 1,3이 나오거나 2,3이 나오거나 3,3이 나오거나 3,2가 나오거나 3,1이 나올 때를 의미하므로 얘는 36분의 5가 되어지시겠죠. 그 다음에 4가 나오는 건 자 역시 마찬가지로 4가 나왔다거나 2,4가 나왔다거나 3,4가 나왔다거나 4,4가 나왔다거나 4,3
4,2, 4,1이 나오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런 식으로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요만큼 두 개의 확률만 구해서 더해 주시면 되겠다. 제대로 구했는지는 다 더해서 1 나왔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문제. 자, 이건 뭐 쉽게 뭐 이해되실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이 122번 문제. 자, 다음에 이제 122번 문제를 한번 볼게. 122번 문제.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를 x라고 하고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하는 과정을 쓰세요 라는 문제가 되어지겠지. 자, 얘도 자, 일단 중요한 건 확률 변수 x와 그 다음에 그때의 확률 값을 표현을 좀 해 놓으시고, 자, 문제상에서 확률 변수 x가 뭔지를 잘 좀 봐라. 뭐라고 돼 있니?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답니다.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동시에 꺼냈더니 뭐 숫자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1, 2, 3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카드에 적힌 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를 x라 확률 변수, 그러니까 두 번째 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절대 1은 나올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 큰 수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겠죠. 확률 변수 x가 6은 될 수 없을 거야. 그죠? 5가 될 수는 없겠죠. 주사위가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되어지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1하고 5는 이거대 확률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쟤들이 나왔었을 때 두 번째로 큰 숫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지. 1이 들어가면 가장 작은 수, 5가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큰 수가 되어질 테니까. 되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잘 봅니다. 이제부터. 자, 이 확률을 채울 때 선생님이 어떻게 채우나 잘 봐봐. 자, 요거 채울 때 잘 보셔야 돼. 일단 분모는 5장의 카드 중에 3장을 꼽으니까 전부 다 5C3이 들어간다는 건 다 아실 거야. 5장의 카드 중에 자, 이렇게 3장이 뽑는 거니까 5C3이 들어가는 건 다 아실 거고, 두 번째로 큰 숫자가 2가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2라는 카드를 뽑고 1이라는 카드를 하나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 자리에는 누가 들어오면 되냐면 3, 4, 5 중에서 한 장을 뽑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3C1이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 두 번째 카드가 3이 되어졌다는 건 3을 하나 뽑고 나서 요쪽에는 1, 2 중에서 뽑으면 되죠. 1, 2. 그러니까 2C1. 요쪽에서는 4, 5 중에서 뽑으면 되죠. 또 2C1.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 그래서 여기는 2C1 곱하기 2C1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로 큰 숫자가 4가 됐다는 건 4 오른쪽에 반드시 5가 있어야 되고 여기 1, 2, 3 중에 한 장을 뽑으셔야 되니까 3C1이 돼야 되겠죠. 잘 구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자, 여기는 이제 5C2가 되어지니까, 그지? 10분의 3이 되어질 거고, 얘는 10분의 4가 되어질 거고, 얘는 다시 10분의 3이 되어지니까 더하시면 1이 되는 게 나올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각각의 확률을 참 잘 구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때 구하라는 것 자체가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은 2 곱하기 10분의 3 플러스 3 곱하기 10분의 4 플러스 4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답을 한번 써놔볼게. 평균을 10분의 자 얼마가 되니? 2, 3은 6, 3, 4, 12, 3, 4, 12. 그래서 10분의 30이 되어지니까 3이라는 평균을 얻겠죠.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네. 분산은 2x의 제곱에서 2x의 전체 제곱을 빼면 되겠죠. 선생님, 그럼 2x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는 느낌이 되어지네요. 2x의 제곱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확률 분포표에서 누구만 확률 변수 자리만 x에서 x의 제곱으로 바꾸시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x의 제곱 바꾸니까 4가 되겠죠.
여기는 9가 되어지겠죠. 여기는 16이 되어지겠고 합이고 1이 되겠죠. 그러나 그때의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3이다. 그래서 이의 값은 자 4 곱하기 10분의 3 플러스 9 곱하기 10분의 4 플러스 16 곱하기 10분의 3이 되고 마이너스 자 3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하시면 Vx가 되어지겠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문제가 122번 문제고, 자, 니네가 눈여겨보셔야 될 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처럼 각각의 확률값을 구해내는 요 부분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는지 자, 올려보십니다. 자, 저런 느낌으로 확률을 구한다라는 걸 좀 잘 봐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139번 또 한번 가볼게. 잘 봐봐. 자, 어렵지 않아.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상자에 자, 어떤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저 상자 안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 상자 안이 빨간 공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 공은 3개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죠? 자,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상태다. 파란 공이 나올 때까지 한 개씩 꺼내어 확인하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파란 공이 나올 때까지 한 개씩 꺼내어 확인하려고 한다. 파란 공이 자, 문제 잘 읽으셔야 되겠죠? 파란 공이 나올 때까지 꺼냈던 빨간 공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니네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확률 변수 x 자리와 그때의 확률이다 라는 걸 표현을 먼저 해 주시고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좀 생각을 하자. 내가 파란 공이 나올 때까지 꺼냈던 빨간 공이야. 근데 빨간 공이 몇 개 있니? 2개 있죠. 그러니까 봐봐. 빨간 공 하나도 꺼내지 않고 바로 무슨 공이 나올 수 있어? 파란 공이 나올 수도 있죠. 빨간 공 하나 꺼낸 다음에 파란 공 나올 수 있죠. 빨간 공 2개 꺼낸 다음에 파란 공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그냥 손 놓고 뽑았더니 바로 무슨 공 나온 거야? 파란 공 이게 바로 파란 공 나왔다는 얘기야. 빨간 공 빵개란 얘기니까.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되냐? 자, 한 개씩 꺼낼 겁니다. 총 공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죠. 5개. 그래서 5개가 있었는데 손을 넣자마자 파란색이 나왔으니까 5분의 3이 되어질 거야. 이 정도는 우리 쓸 수 있다. 그지?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 자, 처음에 5개 중에 처음에 뭐가 나오셔야 돼? 처음에 빨간 공이 하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파란 공이 하나 나오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처음에 빨간 공 나오시고 그 다음에도 빨간 공 나오시고 그 다음에 파란 공 나오시면 되겠네요. 제대로 구했는지 확인 들어가자. 5분의 3이 되어지겠고 플러스 여기는 얼마니? 10분의 3이 되어지겠고 플러스 여기는 얼마가 되어집니까? 여기는 10분의 1이 되어집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다 더하면 10분의 6, 10분의 11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분산 구하라는 거니까 자, 평균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 평균에 뭐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평균 x의 제곱의 평균에서 x의 전체 평균을 빼시면 되니까 자, 이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지면 그때 이걸 가지고 분산 구하는 거는 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할게. 자, 이해되시죠? 자, 이게 139번 문제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154번 문제입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세 꼭지점을 선택하여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꼭지점이십니다.
네, 요거를 선택해서 뭐를 만든다고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시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자, 이런 얘기이시고, 자, 이때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의 제곱을, 자, 여기 봅니다.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의 제곱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자,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 그러니까요. 자, 확률 변수가 누구냐면요. 저기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니네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종류가 몇 가지나 나오는지 한번 볼래, 먼저? 자, 먼저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빨간색부터 시작할게. 저 빨간색의 넓이는 여기가 1이고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이거 90도가 되어지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느낌은 넓이가 얼마가 되어지냐면, 자, 왼쪽에다가 넓이를 쓸게. 자, 넓이가 2분의 1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넓이가 2분의 1인 삼각형은 몇 개가 나온가 한번 보자. 자, 몇 개가 나온지 한번 쉬어보자. 잘 봐라. 하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가 두 개가 되어지겠죠. 둘 됐니? 둘. 그 다음에 요렇게 가시면 셋, 요렇게 가시면 네 개가 되어지니까 넓이가 2분의 1짜리는 넓이가 2분의 1짜리는 요렇게 생긴 한 면당 넓이가 2분의 1짜리가 몇 개가 만들어지니? 네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면이 몇 개나 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으니까 결국은 4 곱하기 6 해서 몇 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24개가 만들어지실 거야, 삼각형이. 아니 근데 이제 좋아. 그러면 24개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여기다 전체 삼각형은 몇 개나 만들어지는가 볼까? 전체 삼각형은 여기에 꼭지점이 총 8개가 있잖아. 8개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되겠죠? 8C3이니까 1, 2, 3, 8, 7, 6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따당 해서 총 몇 개가 만들어지니? 총 56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넓이가 2분의 1짜리는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니? 24개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저 24개하고 다르게 생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삼각형이 있을 수가 있겠네. 잘 봐봐. 지금 요 점하고, 자, 요 점하고 이제 요쪽 마주보고 있는 면에 있는 요렇게 가고 있는 삼각형을 선생님이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요렇게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90도고 여기는 루트 2이고 여기는 1이 되어지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1이니까, 자, 이번에 넓이가 2분의 루트 2짜리가 만들어집니다. 2분의 루트 2짜리. 아니 쌤, 그럼 2분의 루트 2짜리는 몇 개 만들어지나요? 라고 했을 때 잘 얘기. 자, 요거를 밑변으로 하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지금 요렇게 가는 거 하나, 요렇게 가는 거 둘. 그래서 몇 개가 만들어지겠니? 2개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요 한 면당 2개가 만들어졌어요. 2개. 그럼 요 면에도 2개가 만들어지겠죠? 요 면에도 2개가 만들어지겠죠? 요 면에도 2개가 만들어지고, 면이 총 몇 개 있습니까? 변이 총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있죠? 그러면 12개의 변마다 2개씩 만들어지니까 얘도 몇 개가 되겠습니까? 24개가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삼각형이 있나 볼까요? 또 다른 삼각형은 이제 요렇게 생겨서, 자, 요렇게 생긴 요 모양이 이건 다 써먹었네요. 그럼 이제, 자, 또 다른 삼각형이, 자, 두 면에 가는 이제 형태로 삼각형을 만드셔야 되니까, 자, 요렇게 돼 있는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봐라. 이제 어떤 삼각형인가 봐봐.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삼각형이 되어지겠죠. 됐니? 이 삼각형은 사실은 한 변의 길이가 모두 루트 2짜리인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이 빨간색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 되어지니까요, 얘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넓이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죠. 넓이가 얼마짜리가 만들어진다고요? 2분의 루트 3짜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저건 몇 개 만들어지는지 볼까? 자, 봐라. 지금 요렇게 생긴 요거 하나당 이쪽으로 가는 거 만들더니 아니면 저쪽으로 가는 거 만들던지 해서 요거 하나당 2개가 만들어지죠. 요거 하나당 2개. 그럼 요것도 몇 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2개. 그죠?
자, 그러니까 요렇게 대각선이 몇 개 그어지니? 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 12개에 해당되어지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그 삼각형마다 만들어지는 개수 자체가 몇 개가 되어지니? 자, 2개씩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어질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요렇게 그은 삼각형하고, 자, 그래서 얘가 자, 요렇게 그은 거, 이렇게 그은 거 하나. 그다음에 저쪽에서 출발해서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 요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하나로 해서 이거를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 자체가 자, 이렇게 2개가 만들어지는데 12개가 그어지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봐봐. 요렇게 되어져 있는 요것도 지금 다르게 셌지만 사실은 요거는 이 검정색으로 출발해서 만들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은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수가 겹쳐서 나오잖아. 그래서 저거 셀 때는 이렇게 세시는 게 편해. 총 56개였지. 이거 2개 더하면 48개예요. 48개 빼면 저걸로 만들 수 있는 건 8개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을 쓰셔야 되겠죠. 자, 확률은 이렇게 돼가지고 확률 변수 x가 넓이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 하나. 그 다음 여기는 4분의 2가 되는 거 하나.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4분의 3이 되는 거 하나고요. 얘는 전체 56개 중에서 24개를 차지하고요. 얘도 56개 중에 24개를 차지하고요. 얘는 56개 중에서 8개를 차지하고요. 합 1이 되어져요.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 문제의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진 거고, 이것에 의하여 뭐를 구할 수 있어? EX 그하고 VX 구할 수 있는 건 이제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V7X예요. 그러면 7X는 어떻게 구하니? 7의 제곱 VX. 그래서 얘는 49VX를 구하시면 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154번 문제인데, 자, 요 문제들도 사실은 니네한테는 자, 전체적으로 풀어주면 쉬운 문제지만 이러한 개수들을 파악하는 능력들이 이 문제에서 필요한 문제가 되어지겠다. 이런 얘기고, EX, VX, 7VX, 자, 요거 V7X 이거 구하는 거는 자, 쌤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연습을 좀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는지 올려봅니다. 자, 다음 이제 151번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EX와 자, 분산 VX에 대하여 VX는 자, 이것의 성립함을 보이세요 라는 얘기인데, 자, 요거는 이제 시그마 처리를 해가지고 정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따로 자, 그 시그마 처리하는 거 쌤이 따로 보여주지는 않고, 자, 요거는 저 뒤에 보시면 자, 151번 써져 있는 시그마 처리 나온 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준용해서 쓰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자, 그냥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 요만큼에 해당되어지는 지금 이제 기대값 뭐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확률 변수 EX 뭐 이렇게 M이라고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기 써져 있는 거 쌤이 한번 그냥 언급을 해야 되겠네. 저렇게 해놓으면 또 이해 안 된다고 하니까. 자, 봐봐.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 지금 VX라는 거 자체가 왜 저렇게 분산이 만들어지냐 이런 얘기잖아. 근데 이거는 저 첫 번줄에 써져 있는 게 뭐냐면 도수분포를 생각하면 돼. 도수분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X가 있고, 자, 그때 별량이 있었을 때, 여기 뭐야, 도수가 있었을 때, 니네 만약에 이런 문제 어떻게 푸니? 봐봐. 만약에, 자, 뭐가 있니? 키? 자, 몸무게. 자, 봐봐. 30kg가 2명 있고, 40kg가 1명 있고, 50kg가 뭐 2명 있는 요러한 형태의 반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다 합해서 5명이 되어지겠죠. 이때 니네 평균 어떻게 구하니? 평균 어떻게 구해? 평균은
이렇게 구하죠. 30 곱하기 2 더하기 40 곱하기 1 더하기 50 곱하기 2를 뭐로 나눈 평균이야? 5로 나눈 평균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게 평균이야. 평균. 됐니? 근데 너네 분산 어떻게 구하니? 분산. 도수분포표에서 분산 어떻게 구해? 분산은 자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곱하기 도수 플러스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곱하기 도수 그 다음에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곱하기 도수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면 얘가 뭐야? 분산이었어. 분산. 자 이게 분산이라고. 이게 분산. 자 어떻게 구한다고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곱하기 도수라고. 됐니? 자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게 이제 도수분포표가 아니고 확률분포표라고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가 있을 거고 그때의 확률이 있을 거 아니니. 자 이제 여기가 이제 확률 변수 x1, 확률 변수 x2, 확률 변수 x3, 그때의 확률 px1, px2, px3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하나 나오겠니? 평균이 하나 나오겠지. 평균. 이게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봐. 평균이 m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분산 구해봐.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맞아 안 맞아? 되겠니?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곱하기 자 얼마 하시면 돼?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에다가 그때 자 요거 하면 되겠죠. px1 되겠니? 네 플러스 x2 마이너스 m의 제곱 곱하기 px2 플러스 x3 마이너스 그 다음에 평균 제곱 곱하기 px3 이렇게 하시면 얘가 뭐가 되어지겠다고? 얘가 되어지겠다.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야. 이 얘기 하는 거라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를 전개를 딱 할 거 아니니? 전개를 하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2mx1 플러스 m의 제곱 곱하기 그때의 확률 px1 이게 첫 번째 거야. 첫 번째 거. 이거를 전개를 하면 결국 x1의 제곱 그 다음에 px1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x1 px1 이렇게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m제곱 px1 이렇게 되어질 거 아니니? 그러면 두 번째 걸 전개하면 뭐가 되는가 잘 봐라. 두 번째 거 전개하면 x2 제곱 p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x2 그 다음에 px2 그 다음에 플러스 m제곱 px2 그냥 전개만 하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x3의 제곱 px3 다음에 자 마찬가지 마이너스 2m x3 px3 자 제일 마지막 거 m제곱 px3 자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x1의 제곱 px1 x2의 제곱 px1 그 다음에 x3의 제곱 px3 쟤는 뭐냐면 확률 변수에다가 제곱을 해서 확률을 곱한 거니까 이 세 개를 더한 게 자 2x의 제곱의 뜻이 되어지겠죠. 확률 변수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만큼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거는 자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 2m으로 묶어내시면 자 되겠죠. 그러면 x1 px1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x2 px2 되겠죠. 그 다음에 x3 px3가 되어질 건데 알다시피 x1 px1 x2 px2 x3 px3를 더하는 게 이게 평균이잖아. 평균 m이죠. m.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계산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m 제곱이 만들어져 있을 거야. 여기가 평균이니까. 자 마지막 요만큼이죠. m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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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 거 저기도 m제곱으로 묶어내면 px1, px2, px3가 되어질 건데 이때 요건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죠. 그럼 뭐만 남니? m제곱만 남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이 되어진다. 이렇게 증명을 해라. 이런 얘기고
이 문제의 가장 처음은 뭐부터 시작한다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수 분포상에서 분산 구했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전개를 해가지고 쭉 모다 주면 되는데 x1의 제곱 px1하고 x2의 제곱 px2하고 x3의 제곱 px의 3를 이거를 더하면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자, 묶어내고 나서 쭉 정리를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m 다음에 이만큼이 남아지시겠죠? 자, 저 부분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요만큼이 평균 m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m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묶어내면 얘가 이제 확률의 총합이니까 m 제곱만 남아서 결국 이러한 식이 만들어질 거고, 제가 저 문항의 답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게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이해되는지 올려보시고. 자, 이미 발표된 거, 이미 쌤이 말한 것처럼 다음 시간,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에도 확률 수업이 하나 더 있고, 오늘 지금 말한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거는 자, 요렇게 자, 풀어놓은 거 질문 받아가지고 쭉 이제 오답 정리를 좀 해드릴 거야. 알겠니? 자, 그러니 오늘 그 새롭게 배웠거나 아직 정리가 안 된 사람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풀 수 있는 만큼 문제를 다 풀어 놓으셔야 되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어제 선생님한테 수투하고 확통 어디까지 풀어져 있는지, 교과서 문제 어디까지 풀어져 있는지 인증 안 한 사람들, 자, 오늘까지 다 인증합니다. 오늘까지 만약 인증 안 하시면 집에 선생님이 전화해서 부모님한테 숙제 검사하러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인증하시는 게 좋을 거야. 알겠지? 이건 협박이 아니고 협박 맞습니다. 자, 오늘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자, 내일 시간표 이미 쌤이 저기 톡에다 올려놨지? 좀 챙기시고 문제 굉장히 많이 잘 푸셔야 돼. 일단은 쌤이 그 비대면 수업,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동안에 수투와 확통을 끝낼 겁니다. 이론 수업을. 그래서 지금 수업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는 이유도 교과서 문제 및 이론 수업을 한 바퀴 돌려놓고 대면 수업 들어왔을 때 중간고사 준비에만 올인하기 위해서 진도를 한번 끝낼 거야. 그러니까 니네도 마음가짐 자체가 자, 지금 온라인 수업 할 때 교과서 문제는 한 바퀴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다 해주셔야 된다고.